바다의 해변가 돌에 붙어 있는 물방울 한 방울. 바다에서 파도가 되어 해변에 이른 한 방울의 물방울. 더 이상 자신이 바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다로부터 분리된 물방울은 혼자인 것 같았어요. 혼자라고 믿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물방울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사라질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리된 물방울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닷속으로 떨어지면 그 순간 물방울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본래 바다와 하나였다는 것을, 우주였다는 것을요. 물방울과 바다의 본질은 하나이고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분리된 물 입자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눈송이, 얼음 조각, 증기, 호수, 바다.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바뀌는 순간 물방울은 착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야. 해변가 돌에 붙어 태양에 말라가는 자신을 보며 생각하죠. 나는 파도도 아니고 깊은 바다도 아니야. 그저 작은 물방울일 뿐이야.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다르니까요. 느낌도 다르고요.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말 분리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에너지 입자는 자신이 우주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입자는 우주가 파도와 물거품과 빙산과 고요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자는 자신을 물방울, 눈송이 아니면 수증기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해변가 돌에 붙은 물방울처럼 우리도 우주와 분리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우주와 무관하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다. 물방울이 자신을 바다가 아니라고 믿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주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분리되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바다와의 연결이 끊긴 물방울처럼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에너지를 찾습니다. 밖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나요? 밖에서 찾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인정, 성공, 돈, 명예. 밖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바다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기억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물방울이 다시 바다임을 기억하는 파도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 느낌 종종 느끼시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깊은 곳에서는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왜일까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바딤 젤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리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고. 물방울이 자신을 바다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분리의 환상이 만드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불안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물방울은 바다를 잊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태양에 말라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혼자라고 믿으니까,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합니다. 분리의 환상이 만드는 것들 중에 둘째는 결핍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더 많이 가져야 해.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필요해. 물방울은 자신이 작다고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분리되었다는 믿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환상이 만드는 것들 중에 세 번째가 경쟁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졌어. 남보다 앞서야 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먼저 가져야 해. 물방울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바다라는 것을. 1993년 DNA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500km 떨어진 DNA가 샘플 제공자의 감정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거리는 상관없었죠. 왜일까요? 분리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한 것처럼 한 번 연결된 것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하나였습니다. 빅뱅의 그 최초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있었죠. 지금도 양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할까요?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 구조, 사회 시스템, 고정관념, 집단 신념, 펜듈럼이 하나의 거대한 진자처럼 움직이며 우리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 SNS, 메시지, 끊임없는 자극. 출근하면 업무에 몰두합니다. 해야 할 일, 마감 시간, 상사의 눈눈치.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죠. TV, 게임, SNS. 잠들기 전까지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것인가요? 잠깐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한 생각들. 그게 정말 당신의 생각인가요? 출근해야지. 이건 당신이 원한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원한 건가요? 돈을 벌어야지. 이건 당신 영혼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목소리인가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건 당신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펜듈럼의 명령인가요? 펜듈럼의 가장 교묘한 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야. 현실은 원래 이래. 남들처럼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마치 당신 생각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펜듈럼의 목소리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정답을 맞춰라. 선생님 말을 따라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라. 남들보다 앞서라. 영혼이 하고 싶은 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딴 생각하지 마. 집중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펜듈럼은 당신을 한정짓습니다. 나이로, 학력으로, 경력으로, 외모로. 너는 이 정도 사람이야. 이것밖에 못해. 이 나이에 뭘. 그리고 가장 교묘한 메시지. 성공과 부와 명예는 선택받은 자의 몫이야. 이 믿음이 심어지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물방울로 한정합니다. 나는 바다가 될 수 없어. 나는 그저 작은 물방울일 뿐이야.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걸 더 강화했습니다. SNS를 보세요. 끊임없는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유튜브를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 남들은 쉽게 돈을 잘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펜듈럼은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영혼과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펜듈럼은 마음과 영혼을 단절시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감정은 약점입니다.
직관은 미신이죠. 논리와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근거는? 느낌으로 결정하면 안 돼. 데이터를 봐.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해서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차이를 아시나요? 마음은 논리적입니다. 효율적이죠. 계산하고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마음이 만든 것들을 보세요. 대량 생산된 제품들, 똑같은 아파트들, 비슷비슷한 옷들, 정형화된 교육과정,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모두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느낍니다. 끌립니다. 두근거립니다. 이거 해보고 싶은데, 저기로 가보고 싶어.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논리적 근거? 없습니다. 그냥 끌리는 거예요. 반고흐의 그림을 보세요.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영혼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왜 300년이 지나도 감동일까요? 영혼이 작곡했기 때문이죠.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내게로 온다. 나는 그저 받아 적을 뿐이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알게 될 뿐이다. 그들은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성줌 사회가 만든 내면 소음,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저녁은 뭘 먹지? SNS 확인해 봐야겠다. 끊임없는 생각들, 판단들, 걱정들, 계획들. 이게 내면 소음입니다. 이 소음 속에서 영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은 속삭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요. 부드럽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떠들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목소리를 놓칩니다. 4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50대가 되면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이 이게 맞나?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영혼의 목소리를 30년, 40년 무시한 결과입니다. 물방울이 바다를 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물방울은 언제든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주의는 어디로 향해 있었나요? 바뀝니다. 계속 밖을 봤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얼마나 성공했나? 저건 얼마나 하나? 내가 저걸 가지려면 뭘 해야 하나? 외부로, 외부로. 계속 외부로. 하지만 진짜 에너지는 안에 있습니다. 바다는 물방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방울 안에 있습니다. 아니, 물방울 자체가 바다입니다. 단지 영혼에게 질문하라.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바딤 젤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영혼에게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단지 당신이 어떤 것도 영혼에게 요청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예술, 과학, 사업의 위대한 천재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에게 자문을 청했기 때문에 걸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보다 못한가? 그렇지 않다.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우열이 있나요? 모두 같은 바다입니다. 모두 같은 에너지죠.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영혼에게 물었고 당신은 아직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에게 어떻게 물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오늘 내 영혼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처음엔 아무 답도 안 올 겁니다. 마음이 즉시 끼어들죠. 출근 준비해야지. 매일 확인해야지. 할 일 많아.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 생각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내 영혼은 진짜 뭘 원할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거 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어. 예전에 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그게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동맹이 되어야 하죠. 방향을 정하는 게 영혼의 역할입니다. 마음의 역할은 길을 찾는 거예요. 영혼이 저 산에 가고 싶어라고 하면 마음은 그래, 어떻게 갈까? 버스, 차, 언제 갈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합일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분리죠. 영혼이 저 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안 돼. 시간 없어. 돈도 들어. 그냥 집에 있어. 마음이 영혼을 막는 겁니다. 왜 마음은 영혼을 막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 그에 반해 영혼은 모험을 원합니다. 새로운 것, 미지의 것, 두근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마음은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게 펜듈럼의 목소리입니다. 마음을 통해 들리는 펜듈럼의 목소리죠. 무시하세요. 영혼의 감정과 마음의 의도를 일치시키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관찰하세요. 하루 3번씩 1분이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멈춰 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행복, 불안, 짜증, 기대, 무기력?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설레는구나. 이게 영혼의 신호를 읽는 첫 단계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의도를 일치시키는 2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심장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마치 심장으로 숨 쉬는 것처럼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혼과 마음의 의도를 일치시키는 3번째 방법은 영혼 대화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를 펴세요. 왼쪽 페이지에는 영혼의 목소리, 오른쪽 페이지에는 마음의 목소리, 그리고 대화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에요. 마음의 목소리 오른쪽.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들 날 비웃을 거야. 자료를 더 만들어야 해. 영혼의 목소리 왼쪽. 너는 충분히 준비했어. 완벽할 필요는 없어.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다워.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 이렇게 직접 써보면 두 목소리의 차이가 점점 명확해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영혼의 목소리구나. 이건 마음의 목소리였구나 하고 즉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몸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요. 어깨가 긴장돼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져요. 뭔가 조이는 느낌. 불편해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가슴이 따뜻해져요. 몸이 이완돼요. 호흡이 깊고 편안해져요.
뭔가 열리는 느낌, 평화로워요. 다음번에 어떤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몸을 느껴보세요. 이 생각을 들을 때 내 몸은 어떤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영혼과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을 얘기하려 합니다. 내부 의도는 아시죠? 내가 힘으로 이루겠어. 노력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의도는 달라요. 우주가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다리세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를 기억하시나요? 심장이 뇌보다 5,000배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 심장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장과 같은 리듬으로 맞춰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개인의 작은 의식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의식과 연결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집니다. 깨달은 이의 의도가 외부 의도로 바뀌는 순간 우주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그를 위해 일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방울이 자신이 바다임을 기억할 때, 분리의 착각에서 벗어날 때, 그 순간 개인의 작은 에너지가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적 에너지와 공명할 때 생기는 창조적 순간. 모차르트가 곡을 쓸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릴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주로부터. 그게 외부 의도입니다. 당신도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이거다 하는 느낌.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때 당신은 우주와 공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켜 날 위해 일하게 할까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도 낮추기입니다. 이거 꼭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부 의도는 차단됩니다. 이거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 태도일 때 외부 의도가 활성화됩니다. 역설적이죠?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이루어집니다.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2번째, 영혼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실행할 때 외부 의도가 흐릅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면서 느끼세요. 나는 분리된 물방울이 아니다. 나는 바다 그 자체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나의 것이다. 이 확신이 당신을 우주와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 순간 외부 의도가 활성화됩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는 가진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과 부와 명예는 선택받은 자들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죠. 너는 특별하지 않아. 성공하려면 노력해서 선택받아야 해. 조건이 갖춰져야 해. 학교에 입학하거나 온갖 콘테스트와 자격시험 등을 치를 때마다 당신은 결코 완벽과는 거리가 멀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이 사실이라는 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완전히 믿게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할 것 없어. 하지만 진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이치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누구나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으며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만 있다면 당신도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할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어. 그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학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오프라 윈프리가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사회는 말했습니다. 넌 성공할 수 없어. 그녀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건이 나를 정의한다는 믿음을요.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건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도의 에너지입니다. 의도란 무엇일까요? 바람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렇다입니다. 양자물리학을 기억하세요. 관찰자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나는 자격이 없어를 관찰하면 그 현실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나는 이미 바다다를 관찰하면 그 현실이 펼쳐지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의도의 에너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이미 바다다. 나는 이미 우주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나의 것이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몰입한 상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 이게 물방울이 파도를 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물방울이 아닙니다. 파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예술가들을 보세요.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그는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죠. 우주였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할 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적 일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둘째, 마음이 영혼을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셋째, 중요도를 낮춥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넷째, 자신이 바다임을 압니다. 그럼 우리도 반 고흐,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가 내적 일치 상태로 산 것처럼 파도 그 자체가 되어 몰입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9분이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3분씩이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짚기 전에요.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첫 번째 1분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실 때 4까지 세고 내쉴 때 6까지 세세요. 들숨 하나, 둘, 셋, 넷.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두 번째 1분에는 심장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마치 심장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요. 그리고 조용히 느껴보세요. 나는 바다다. 나는 우주다. 이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 1분에는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무엇을 하고 싶니? 그리고 떠오르는 첫 번째 느낌을 존중하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앉아보세요. 첫 번째 1분은 아침에 설정했던 의도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내 영혼은 뭐라고 했지? 두 번째 1분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행복한가요? 불안한가요? 짜증이 나나요? 무기력한가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이구나. 마지막 1분은 오후의 의도를 재설정합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녁에 3분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첫 번째 1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커피가 맛있었어. 날씨가 좋았어. 동료가 웃어줬어. 두 번째 1분은 영혼이 보낸 신호를 복기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끌렸던 순간이 있었나요? 우연한 만남이 있었나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었나요? 그게 영혼의 신호입니다. 마지막 1분은 내일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내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파도처럼 살기 위한 루틴 두 번째 감정 인식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노트를 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전 9시 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불안했습니다. 그때 영호는 뭐라고 했나요?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뭐라고 했나요? 그래도 해야지 라고 밀어붙였겠죠. 오후 2시 업무 중이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영호는 쉬고 싶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게으르면 안 돼 라고 채찍질했을 겁니다. 저녁 7시 퇴근길이었어요. 갑자기 설렜습니다. 길가의 작은 책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영호는 저 책방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두근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집에 빨리 가야지 라고 말했겠죠.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 영혼이 말하는지, 언제 마음이 막는지. 그 패턴을 알게 되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영혼의 말을 들어볼까? 하고요. 파도처럼 살기 위한 루틴 마지막 실천 방법. 영혼 대화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마음을 멈춥니다.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다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단계, 영혼에게 묻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게 맞아?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느낌을 존중합니다. 가슴이 편안해지나요? 몸이 확장되는 느낌이 드나요? 그럼 예스입니다. 반대로 가슴이 불편한가요? 몸이 수축되는 느낌이 드나요? 그럼 노입니다. 네 번째 단계, 마음은 방법만 찾습니다. 영혼이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마음은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으로? 이런 것들이죠. 21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3주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물방울이 아니라 파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투쟁하지 않게 될 겁니다. 흐르게 되죠? 파도처럼 해변가 돌에 붙어 있던 물방울을 기억하시나요? 혼자라고 믿었던, 작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바다가 아니라고 착각했던 물방울.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물방울은 한 번도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바다의 물이었고 우주의 에너지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 파도가 다시 왔습니다. 물방울을 감쌌죠. 물방울은 다시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항상 바다였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펜듈럼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과거의 실패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바다입니다. 우주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당신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의도로 힘겹게 노를 젓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파도가 당신을 실어 나릅니다.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 조화의 흐름입니다. 목표를 향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영혼이 방향을 정하고 마음이 길을 찾고 우주가 당신을 밀어줍니다. 그렇게 당신은 파도 위를 걷습니다. 오늘부터 영혼에게 물으세요. 마음을 조용히 하세요. 나는 바다다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파도가 당신을 감쌀 겁니다. 우주가 당신을 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항상 바다였구나. 태양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물방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이고 우주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하루 되세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루틴, 설명글에 파일로 넣어뒀으니 매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